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3 4월 한국지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20문항 해설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번 시험 쉬웠다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 시험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그냥 평이했다. 예, 평이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4월에 봐야 할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이고 5월 중순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부 꽤나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마 4월에 공부가 아직 안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된 문제를 지금 풀다 보니까 조금 평이하게 더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다. 어려운 문항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평이했느냐? 일단 3월보다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답이 나오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쉬운데?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보다는 조금 체감 느꼈던 난이도가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죠.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었다는 거. 아무래도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어렵다거나 또는 자료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내는 과정들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힌트가 많이 제시되지 않아서 아주 적은 숫자의 힌트로 많은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게 느끼는 문항들인데 굉장히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자료가 3개 주어지고 자료 하나에서 A 찾고 자료 하나에서 B 찾고 자료 하나에서 C 찾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0문항 중에서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문항, 조금 어려운 문항이라고 제가 꼽아보려고 쭉 살펴봤는데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려운 문항이라고 뽑을 만한 문항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문항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11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저는 사실 왜 그랬냐면 조금 이따 다시 문제를 풀이하겠지만 처음에 딱 보고 A가 쌀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A가 쌀인가? A가 쌀인가? C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 그런데 C가 뭐야? 굉장히 값이 크잖아. 이게 쌀인가?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었죠. 이게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었던 자료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나 한눈에 딱 봤을 때, 처음 딱 봤을 때는 조금 혼동을 할 수 있었던 자료였다는 거. 다음, 아마도 이번 4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20번 문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문항이었는데요. 4개의 지역. 4개 지역이 제시되었고요. 자료가 2개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제시되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다시요. 얘가 만약에 여기도 가나다라, 여기도 가나다라가 제시되었다면 쉬운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다라, 여기는 A, B, C, D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나와 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살짝의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문항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기후문항인 20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문항의 배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문항이 몇 번에는 뭐가, 몇 번에는 뭐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모의고사 문항들을 풀어봤지만 20번 문항이 기후문항이 배열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항을 배열할 때 가장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문항을 배열하기 위해서 20번의 기후문항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웠을 문항이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아주 난해한 문항은 아니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항이었다. 그래서 20번 문항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던 학생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풀이는 동그라미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를 푸는 가장 큰 목적은요.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틀리기 위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오늘 제가 쉬웠다고 말씀드렸던 이 20문항을 많이 틀렸던 학생들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20문항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20문항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면은 여전히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항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개념들이 부족한지, 어떤 개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점을 받거나 1등을 받은 학생들, 제가 지금 시간이 시험 당일에 10시 45분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EBS 컷을 봤을 때 1등급 컷이 4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몇몇의 사설 사이트에는 50점 컷이 나와 있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을 맞은 학생들 잘했습니다. 물론 칭찬해야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문항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응용된 문항들을 풀이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번 4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고요.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도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서 만나요. 안녕!